안녕하세요. 학원장 이재원입니다. 오늘로써 또 5번째 영상을 담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스피킹 영역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스피킹은 제한시간 11분에서 14분 정도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Part 1 한 4, 5분 걸리고요. Part 2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되고 Part 3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Part 1은 학생들이 고향, 가족, 직업, 학업, 관심사 등의 생활하면서 보통 많이 듣게 되는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험관이 물어봅니다. 이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의 의견을 문법에 맞춰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Part 1은 배점이 0%예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이 Part 1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Part 1은 첫인상 효과로 이 학생의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도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Part 1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Part 2입니다. Part 2는 30점 배당입니다. 작은 카드를 받고 거기서 1분 정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2분 내외로 독백을 하는 상당히 긴장되고 떨리는 영역이 두 번째 Part 2입니다. 다 끝나고 하나나 두 개의 추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Part 3입니다. 당연히 배점은 70점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시사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항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물어보는 세 번째 파트가 가장 학생들에게 현장에서는 난이도 있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물론 Part 1, 2, 3를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뭔가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암만 해도 피나는 훈련이 아마 동반돼야 되는데 평가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정보, 의견 교환, 일상적인 경험이나 의사소통 같은 넓은 범위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적절한 어휘, 주제별 어휘나 동요, 시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본인의 뭔가는 차별화된 그 답안을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채점에 대해서는요, 유창함과 연결성입니다. 유창함, 논리적인 일관성, 어휘 사용의 범위, 문법 사용의 범위, 발음 등 다양하게 0점에서 9점대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작은 토픽을 하나 받고 여러분들이 1분간 생각하고 2분 내에 독백 그리고 시사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점수에 관련되어 있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0점에서 9점까지인데 0점은 이제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9점은 최고의 성적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6과 7이라는 성적을 가장 많이 원하세요. 6과 7은 얼마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뽑아주느냐 그 유창성에서 달려 있습니다. 물론 6과 7은 또 다른 기준이 시사적인 용어, 주제별 용어를 잘 뽑아줘야 되는데 6은 그냥 중학교 단어로 표현해도 다 받습니다. 단지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끔 또박또박 정확하게 채점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6과 7, 이 1점의 차이는 유창성, 그 다음에 어휘의 활용, 전문 용어, 시사적인 것에 좀 더 어필하는 것이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물론 6도 학생들이 많이 원하긴 하는데 6은 그렇게 점수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중학교 인문 기초 단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에 있는 5점, 4점, 3점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학 혹은 이민 혹은 취업을 할 때도 그렇게 좋아하는 그 점수대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6과 7 정도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 시간은 14분입니다. Part 1, 2, 3죠. 각 영역이 배점 기준이 또 다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문장을 최대한 길게 뽑아나가셔야 됩니다. long sentence죠. 요즘에는 supporting question으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계속 관광을 물어보는데 건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쇼핑을 물어보는데 또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표현하는가, 그런 것들도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유창한 연결성, 더듬거리거나 문장이 끊어지고 말할 때 수줍으면 그냥 다 감점입니다. 두 번째, 어휘의 활용. 높은 점수 7.0을 맞기 위해서는 동의어나 주제외로의 시사용어를 가급적 많이 노출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법 범위의 정확성입니다. 현재 시제 물어보면 현재 시제 답변, 과거 시제 보면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보면 미래 시제, 이 시제가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학생들이 원어민 발음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발음 기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콩글리시 발음만 아니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각 배점은 25, 25, 25, 25에서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기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간단한 팁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넓은 개방된 공간에 가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갑니다. 카메라. 보통 이제 정기시험 최고 문제가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차이점을 알기 전에 먼저 공통점을 보셔야죠. 공통점은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 일단 외관이 작습니다. 그리고 휴대가 편안하죠. 극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아날로그 카메라는 필름과 그 다음에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 디카죠. 메모리 카드하고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는 부모님이 이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차이점을 물어보지만 공통점을 잘못 오해해서 차이점을 얘기하는 순간 주제에 벗어나면 엄청난 점수로 바닥으로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차이점인지 공통점인지 아는 것들도 사전에 학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고요. 주변에 또 요즘에 공원 많이 가십니다. 공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즐기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나오면 자세히 사람을 분리해 주셔야 돼요. 공원에는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 있고 노인들, 가족도 있죠. 그죠? 이분들이 하는 행동과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이걸 자세히 세그멘테이션, 분류하는 작업이 엄청난 점수로 플러스가 돼요.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놀이터에 놀고, 젊은이들은 스포츠, 운동을 즐기고, 어르신들은 담소도 나오고, 그리고 쉬쉬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소풍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얘기할수록 점수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동의어 활용. 이 동의어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usually, normally, generally, often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문장 흐름에 역동성과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질문하면, 이런 거 질문 받으면 대체로 내용을 알겠는데 처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잘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으로 표현에 자신감을 얻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 분석 들어가 있습니다. 토픽 카드 학생들이 어떤 걸 말하냐? 토픽 카드는요, 이러한 작은 카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화면에서는 크게 확대를 해드렸는데요. 당신이 뭐 좋아하는, 그리고 또 깊은 인상을 가진 현대 건물을 얘기하라 라고 하면 항상 토픽에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물어봐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외관은 어떻고, 그리고 건물의 기능과 왜 흥미를 가느냐. 이런 거에 현대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육산 빌딩, 남산 타워, 롯데몰 이런 것도 있죠. 뭐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물 중에
전통 건물이 아니라 현대 건물을 하나 잡아서 이야기를 끌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표현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들어가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맥은 잡으셔야 됩니다. 정기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틀이 딱 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범답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또 관련되어 있는 질문도 있지만 처음에 질문을 이해하고 나서 3초 안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5초를 넘기시면 패싱이 되면 감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질문을 갖고 어떠한 모범답안으로 구도를 잡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려운 난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미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기시험에서의 단점도 보완하고 정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기대치 이상 6에서 7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회 수업을 마쳤는데요. 나머지 이제 6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문항 분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